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팔꿈치 질환의 증상, 원인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팔꿈치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원인을 좀 제거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좀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예전에는 매일같이 1시간, 1시간 반씩 하셨다면 빈도나 횟수를 좀 줄이고, 또 운동을 한번 시작했을 때 강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시기를 조금 더 권유를 드리는 거죠. 일에 있어서도 물건을 들어 나르거나 이럴 때 팔로 직접 들어서 날라야 되는 것보다 좀 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임시적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을 계속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팔꿈치 질환들이 잘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원인을 적절히 제거하는데 좀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 팔꿈치 질환이 반복이 되고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 제거를 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팔꿈치의 내측, 즉 골프 엘보나 외측, 테니스 엘보에서 각각 하는 스트레칭 방법이 다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팔꿈치 내측이 아픈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팔을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을 밑으로 젖힙니다. 그러면 이 안쪽이 좀 당겨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손을 내측으로 안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팔꿈치 안쪽으로 당기는 감각, 통증이 조금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초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풀어주고, 또 10초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풀어주고, 이런 동작들을 이 10초간 하는 거를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수시로 좀 반복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 바깥쪽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팔을 앞으로 뻗치고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팔꿈치 외축이 당겨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반대로 손을 바깥으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바깥쪽으로 당기는 증상들이 훨씬 더 느껴지시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씩 유지하고 있다가 풀어주는 이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평상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팔꿈치 질환뿐만 아니라 좀 어떤 활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해서 팔꿈치에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학적인 치료도 조금 더 덧붙이게 되는데요. 먼저 약물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이용해 안에 이제 염증들을 제거하고 낮추고, 통증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지내시기 편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권유도 받고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요. 주사 치료는 증식 치료라고 불리는 프롤로 치료,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DNA 재생 주사라고 부르는 PDRN 주사 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염증을 낮추고 통증을 호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반복해서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정상 조직의 회복 능력이 또 저하되고, 우리 몸의 이제 기억작용 때문에 점점 좀 치료의 반응이 더뎌지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급하게 통증을 낮추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반복이 될수록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사들은 이제 보통은 초음파를 보면서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잡고 바늘을 그쪽에 위치를 시키고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로도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PRP라고 하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주입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피를 뽑아서 이거를 원심 분리를 하면 이 각각 혈구 세포들의 무게에 의해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혈소판 층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혈소판이 모여 있는 그 층에 혈장과 혈소판을 이제 주사기로 분리를 해내고 아픈 힘줄 부위에 주사를 해주게 됩니다. 혈소판의 역할은 우리 몸의 피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소판 안에 굉장히 많은 재생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재생을 촉진시키는 인자들이 많은 혈소판을 조금 더 농축해서 주사를 해주면 우리 몸의 염증이나 이런 조직이 염증 때문에 이제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론으로 시작을 한 거고, 현재 팔꿈치에서는 이 엘보 증상의 PRP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로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미 많은 논문들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혈장 치료는 다만 이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이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서서히 진행하면서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게 되고, 따라서 3에서 한 4주 정도 경과 관찰을 하면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으시고 혹은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체외 충격파가 이 아픈 부위에 가해지게 되면 조직들이 미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손상을 입었으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라고 회복을 시키는 물질들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고 기존에 있는 염증 조직도 제거를 하고 기존의 손상들을 수복시켜 가면서 호전이 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단발성으로 이제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고, 보통은 한 주에 2회 정도 하면서 한 3, 4주 이상 좀 시행을 하면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치료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발률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초반에 급격하게 좋아지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다시 좀 악화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반복될수록 초기에 느꼈던 그런 아주 극적인 좋은 반응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DNA 재생 주사라든지 혹은 PRP라든지 체외 충격파라든지 일시에 한 번에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런 치료들을 지속해오고,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랑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을 해주신 분들을 보면 조금 스테로이드보다는 좀 더디지만 서서히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6개월 1년 정도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재발률을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신 분들, 맞으면서 계속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재발률이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스트레칭 그리고 뭐 혹은 PRP 주사라든지 DNA 재생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치료를 병행해 오신 분들은 보통 한 8에서 9%의 재발률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재활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뭐 PRP 주사, 재생 주사처럼 조금은 서서히 좋아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치료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엘보 질환에서 하는 경우는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환자분들의 한 90%, 열의 9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만 상당히 호전을 볼 수 있고, 이런 치료들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고 계속 좀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보통 뭐 MRI를 찍거나 해서 이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힘줄이 파열이 돼 있지 않지만 만성 염증 환자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크게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과 뭐 내시경 수술로 나뉠 수 있는데요. 손상된 조직들을 제거하고 재생을 돕기 위해서 골수 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곳에다가 이제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해줘서 힘줄이 다시 이제 재생이 되고 원래 힘줄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이제 수술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상당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반응이 없고 좀 계속 악화가 되거나 혹은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정밀 검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치료들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했을 때 너무 겁먹지 않고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팔꿈치 질환의 증상이라든지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